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방식의 모델링을 하나 할 건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플랜 있죠? 플랜을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면을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이때 세그먼트를 다 없애줍니다. 이렇게 랭스 세그먼트, 위드 세그먼트를 다 0으로 바꿔줍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실까요? 그 다음에 에디트 폴리로 들어갑니다. 자, 모서리를 선택해요. 엣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엣지를 하나 선택을 해요. 자, 이동 툴을 이용해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근데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면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그러면 상자가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하시죠? 여기 모서리. 자, 벌텍스를 이용해서 모서리를 선택해 볼까요? 이 부분이 아까 지금 따로따로 만들어졌죠? 제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만 선택해서 웨일드 용접을 해봅시다. 0.1mm 안 될 거고, 자, 10mm. 그러면 웨일드가 되겠죠. 자, 승인. 자, 그 다음에 자, 보더를 이용해서 두 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캡을 누르면, 자, 육면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닫힌 도형에게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봤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얘는 폴리곤 모델링 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닫힌 도형일 때는 안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뭘 써야 돼요? 네, 맞아요. 익스트루드나 베벨을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와 베벨, 인셋 이런 것들을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종종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이렇게 면이, 새까만 면이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면은 있는데, 분명히 면은 존재하는데, 이렇게 분명히 면은 존재하는데 새까만 면이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전에 설명드렸지만 맥스는 앞면과 뒷면을 구별합니다. 용량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작업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을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폴리곤으로 가시면, 폴리곤에 가시면 바로 여기 플립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플립. 그래서 면을 선택하고 플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면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폴리곤 모델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얘는 지워도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큰 아이콘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차죠. 자동차의 뒷면, 앞면, 옆면, 윗면, 그 다음에 전체. 요건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요. 자동차 도면으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포토샵에서 이렇게 다 잘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얘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456에 209. 자, 사각형을 만들어 보죠. 바닥에다가 만들 거예요. 자, 플랜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자, 랭슨이 209. 자, 위드가 456. 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죠. 앞면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미지 여기다 넣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어떻게 했죠? 드래그 앤 드랍이었습니다. 드래그에서 드랍.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에 끌려 들어옵니다. 기억나시죠? 예전에 우리 이거 그려봤었죠, 그죠? 그때 했었으니까. 자, 이번엔 하나 더 할 거예요. 재질을 띄워봅시다. 재질 편집기를 띄워봅시다. 매티리얼 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요? 매티리얼이 어디 갔나요? 네, 여기 있네요. 매티리얼 에디터. 요게 매티리얼 에디터예요. 단축키가 M입니다. 단축키는 M입니다. 매티리얼 에디트 많이 쓰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모드를 보시면 슬롯 매티리얼 에디터라고 하는 이렇게 슬롯 방식이 있고, 이렇게 슬롯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컴팩트 매티리얼 에디터가 있습니다. 자, 컴팩트 에디트 매티리얼로 놓으시면 돼요. 이게 쓰기가 얘가 훨씬 더 쉬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어떤 걸 쓰냐면, 자, 이렇게 슬롯을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슬롯이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슬롯이 쭉 나와요. 3 곱하기 5 곱하기 3, 6 곱하기 4 이렇게 슬롯의 개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파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미술할 때 파레트를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거기다 물감을 이렇게 덜어서 쓰잖아요. 네, 여기 파레트라고 보시면 돼요. 파레트의 한 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럼 선택하면 이렇게 하얗게 테두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 얘가 재질의 이름입니다. 얘가 재질의 이름이고, 그 옆에 스포이드가 있죠.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차를 꾹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 그림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 대각선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면 지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정할 건데, 하나는 투사이드입니다. 이게 원사이드가 되면 뒤집어지면 이렇게 새까매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사이드를 체크합니다. 재질이 투사이드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셀프는 자기 스스로, 일루미네이션은 조명이란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빛을 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얘를 100으로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재질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밑에도 올리면 재질이 보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옆면과 앞면까지를 다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플랜. 자, 옆면이니까 레프트에서 만들어야 되겠군요. 자, 사이즈는 153에 456. 아니네. 왼쪽이니까 여기가 다르군요. 209에 153. 네. 209에 15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정면이죠. 정면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높이가 153, 456. 자, 이렇게요. 자, 이 왼쪽에 있는 내용을 하나 복사해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맞춰 보시죠. 자, 이렇게 만들고서 이제 재질을 입히는 거죠. 얘가 옆면, 얘는 앞면, 뒷면이 네, 뒷면. 다 똑같아요. 순서대로 선택하고 스포이드로 불러옵니다. 그 다음 투사이드 체크하고 셀프 일루미네이션 값 100%, 슬롯을 선택하고 스포이드로 불러옵니다. 투사이드 체크하고 컬러 100%, 다시 슬롯 선택하고 스포이드로 클릭하고 투사이드 체크하고 셀프 일루미네이션 100%. 자, 그러면 이렇게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얘네들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육면체를 하나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제가 이렇게 육면체를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를 그려 보시죠. 만약에 배경에 이미지가 들어가면 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여기 더하기 키 있어요. 자, 여기 더하기 키 있죠. 얘를 누르면 뷰포트 컨피거 뷰포트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여기 백그라운드 있네요. 여기에 백그라운드를 여기 리무브 해주시면 돼요.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아이콘입니다. 얼라인이라는 아이콘이에요. 여기 보시면 얘가 미러, 대칭시키는 아이콘이고 얘가 얼라인이라는 아이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죠. 이 면에 여기 면이 딱 일치하길 원해요. 얼라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바닥면과 이 면이 일치하길 원해요. 혹은 얘의 중심선과 얘의 중심선이 일치하길 원해요. 이런 게 정렬의 개념입니다. 보시면 자, 선택하고 움직일 걸 먼저 선택하고 얼라인을 누르는데 얼라인은 단축키가 Alt A입니다. Alt A가 단축키예요. 선택하고 얼라인 버튼을 누른 다음 대상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X 포지션, Y 포지션, Z 포지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X 포지션, Y 포지션, Z 포지션. X 포지션이라 하면 이렇게 수평으로 X축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말하고, Y 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말하고,
Z 포지션은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커런트 오브젝트가 내가 먼저 선택한 거고 타겟은 나중 선택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 조그만 거 있죠? 얘가 커런트, 얘 큰 게 타겟입니다. 조그만 게 타겟에 와서 정렬되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보시면 맥시멈, 미니멈, 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피봇까지 총 4개예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캔슬하고요. 자, 이렇게 보면 얘만 보면 X축 방향으로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근데 여기 면보다 더 바깥으로 갈 수 있나요? 없죠. 네, 여기 면이 맥시멈.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여기 면 있죠. 이 면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잖아요. 바로 여기가 미니멈. 다시 말하면 자, Y축이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맥시멈, 여기가 미니멈. 이해되시나요? 이 피봇을 보시면 돼요. 피봇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이 플러스 방향,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 자, Z축의 방향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면이 맥시멈, 바닥에 있는 여기가 미니멈.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X축의 방향으로 여기는 미니멈, 아니 맥시멈이네요. 여기는 미니멈. Y축의 방향으로 여기가 맥시멈, 여기가 미니멈. Z축의 방향으로 여기가 맥시멈, 여기가 미니멈. 내가 원하는 건 이면과 이면입니다. 그러면 어느 축 방향이에요? X축 방향이죠. 커런트는 미니멈, 타겟은 맥시멈. 다시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피봇 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커런트는 미니멈, 타겟은 맥시멈. 그 다음에 어느 축 방향으로요? X축의 방향으로. 그러면 딱 일치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어플리, 적용하기. 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둘 다 맥시멈, 맥시멈. Z축의 방향으로 둘 다 맥시멈, 맥시멈. 그럼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정렬시켜 보시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바닥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여기 면에 맞아야 되고 얘는 여기 면에, 얘는 이쪽 면에 맞아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선택을 하고 자, Y면이네요. Y축으로 맥시멈. 자, 얼라인. 자, Y축으로 둘 다 맥시멈. 자, 그 다음에 X축으로는 둘 다 센터. 그러면 딱 맞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네, Z축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 미니멈, 미니멈. 두께가 없으니까 둘 다 미니멈, 미니멈 쓰면 되죠. 혹은 미니멈, 맥시멈 써도 똑같아요. 두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딱 맞게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자, 정렬시켜 보시죠. 자, 나머지들도 정리를 해볼까요? 얘는 이렇게가 X축 방향 플러스네요. 자, 얼라인 X축의 방향으로 미니멈, 미니멈. 자, 그 다음에 Z축 방향으로 미니멈, 미니멈. Y축 방향으로 센터, 센터. 자, 뒤돌려서 다시 한번. 자, 먼저 X축 방향으로 미니멈, 맥시멈. Y축 방향으로 센터, 센터. Z축 방향으로 미니멈, 미니멈. 그러면 이와 같이 딱 맞게 상자가 포장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전부 다 선택하고 디스플레이 판넬로 갑니다. 쇼 프리즈인 그레이를 푸시고, 요거 쇼 프리즈인 그레이를 푸시고, 그 다음 프리즈. 그러면 얘네들은 더 이상 선택이 안 돼요. 우리 눈에 이렇게 내용은 보여주되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자, 잘 보세요. 제가 렉탱글을 그릴 겁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자, 이렇게요. 여기도 이렇게요. 자, 우리가 보면은요, 바로 와이어 프레임 오버리드, 그 다음 디폴트 쉐이딩, 이거죠. 이거 단축키가 F3키입니다. F3키가 이렇게, F3키가 와이어 프레임과 쉐이딩, 그 다음에 F4키가 뭐냐면 엣지 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F3, 4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는 알파벳 G입니다. 이거 다 감추시면 돼요. 이제는 그리드를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렉탱글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시면 이 바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Z축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볼까요? 자, 여기네요. 보이시나요? 끌어올라온 거 여기까지 끌려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렉탱글을 그린 다음에 얘를 뭘로 바꾸냐면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버립니다. 라인에서 다이렉트로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얘도 디스플레이 판넬로 가면 뭐가 있냐면 See-Through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See-Through라고 하는,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반투명해집니다. 요거 계속 반복해서 쓸 거예요. 단축키가 Alt X입니다. See-Through 많이 사용하는 거라 단축키가 존재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이 왼쪽 뷰가 안 보일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면에 가려져 가지고 왼쪽 뷰가 안 보입니다. 이거 요령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언프리즈 바이 히트 두 개를 언프리즈 합니다. 얘하고 얘를요. 자, 뒷면은 하이드하고 이 앞면을 뒤로 보내버립니다. 자, 언프리즈 바이 히트. 자, 얘를 뒤로 보냅니다. X축 방향으로 맥시멈. 그러면 레프트에서 보면 이렇게 면이 입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프리즈를 걸어 놓으면 이렇게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모습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내려간 거는 무시합니다. 이건 무시하고 작업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절반만 만들었죠. 절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거 배웠어요. 시멘트리. 시멘트리로 맞춰 봅니다. 자, 이때 시멘트리의 위치가 여기 있단 말이죠. 자, 보시죠. Y축 방향일까요? Z축 방향일까요? Z축은 아닐 거고, 자, 미러 부분을 이용해서 움직여 봅시다. 네, X축 방향 이렇게네요. Y축 방향이군요. 자, 미러 나오죠? 자, 이렇게요. 자, 이때 Alt A 정렬합니다. 자, Y축 방향으로 미니멈. 멀리가 있네요. 다시 Y축 방향으로 피봇의 위치로 맞추면 되겠는데 안 맞네요. 얘는 그냥 움직여 봅시다. 이렇게 적당히 맞추어 주세요. 그러면 시멘트리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완성이 들어갔죠. 자, 그 다음 본넷을 덮어야 되겠죠. 여기 펜다라고 하죠. 펜다 부분을 덮을 건데 여기서 덮어버리면 이쪽이 안 나올 거예요. 이제는 여기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시스루라고 하는, 자, 시스루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선택을 하고 여기도 두 번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한 번,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 이렇게요.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버텍스를 이용해서 조절해 줍니다. 면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계속 이렇게 이거 조절해 가면서 보셔야 돼요. 한 번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조절해 가면서 보세요.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긴 두 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으로요. 자, 그래서 한 번,
이거 한 번으로 될까요? 두 번? 일단 한 번.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점이 모자르네요. 이렇게. 여기가 점이 모자르겠네요. 다행히 괜찮기는 한 것 같은데. 자, 점이 이렇게 생겼네요. 자, 내려주고. 아무래도 여긴 커트를 해주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정점에서 정점으로 커트. 면 하나 집어넣고요. 네. 그대로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 여기가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는 안 보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두 번이면 족할 듯 합니다. 한 번, 다시 한 번, 네, 이렇게 두 번이요. 자, 벌텍스를 이용해서 점을 이동해 봅니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버 펜더인데, 자, 여기 조금만 앞으로 이렇게 빼보죠. 자, 그런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여기도 면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네, 똑같이 두 번이네요. 선택하고 한 번, 다시 한 번. 자, 선택하고 한 번, 여기 헤드라이트와 맞춰주시고 다시 여기 라인과 맞춰주시고, 이때 여기 라인을 같이 맞춰주면 더 좋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때요? 본넷 부분과 팬더 부분이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엔 지금 여기 요 부분이 오버 팬더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부분만 선택해서, 자, 여기만 선택을 해서, 자, 스케일로, 아니 그냥 이동 툴로 갈까요? 자, 이렇게 움직여 봅시다. 자, Alt X 오버 팬더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크게 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옆에서 보면 이렇지만 위에서 보면 얘는 오버 팬더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쑥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보시면요, 이렇게 팬더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이죠. 여기도 2번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2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이렇게. 자, 얘는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가 주면 되겠네요. 얘도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좋겠고요. 자,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겠네요. 한 번 더 할 걸 그랬나요? 이렇게 할 걸 그랬나요? 자, 이렇게 전 3번에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문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하나를 더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번, 아니 얘도 똑같이 여기랑 숫자를 맞춰 보겠습니다. 3번. 자, 1번, 2번, 3번. 자, 똑같이 안쪽으로 훅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요. 그럼 이제 정면으로 들어가겠네요. 자, 얘도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얘도 이렇게 가서 마감해야 되겠네요. 라인이 이렇게 한 번, 2번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빼고, 자, 모서리를 선택한 뒤에, 자, 복제 한번. 자, 봅시다. 여기가 아니고 이만큼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복제. 자, 여기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똑같이 2번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선택한 다음에 한 번, 자, 위치를 맞춰주세요. 위상을 맞춰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번엔 어떻게 써요? 브릿지를 씁니다. 브릿지를 이용해서 닫으시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자동차 부분과 본네트 부분이 완성이 되겠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래서 이렇게 하나 냅두고, 자, 선택을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그래서 정점의 위치를 맞추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위치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자, 아래로 쭉 집어넣으면 됩니다. 위치 맞추고 자, 이렇게 아래로 밀어 넣으시면 돼요. 다시 위치 맞추고 자, 아래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커넥트입니다. 다 커넥트예요. 자, 커넥트로 마무리해 주시면 다 연결이 끝나게 됩니다. 자, 브릿지로 마무리해 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라이트 부분이 있죠. 자, 이 라이트 부분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여기는 그냥 얘로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삭제해 주면 되겠고, 여기도 그냥 삭제. 나중에 여기는 어떻게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비로소 본넷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앞부분이 여기까지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챔퍼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면이 이렇게 둘로 나눠질 거예요. 자, 이렇게 면이 둘로 나눠집니다. 네, 비로소 이때 얘네들을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얘네들만 이렇게 살짝 내려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냅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그릴 있는 부분이죠. 그냥 커트합니다. 어디 갔을까요? 커트가. 네, 여기 있네요. 수평으로, 그 다음에 사선으로, 다시 수평으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모서리들 있죠?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리무브. 자, 이렇게요. 마찬가지 여기 번호판 자리입니다. 번호판 자리도 자, 커트. 똑같이 필요 없는 부분은 리무브. 아무래도 여기는 커트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면이 이렇게 꼬이죠? 면이 여기가 꼬이네요. 자, 면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커트를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주면 면 꼬임이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요. 면 꼬임이 사라지는 거죠. 여기 면이 꼬여 있는데 그냥 이렇게 냅두셔도 상관은 없고, 자, 이 아래도 마찬가지. 이 아래도 다시 커트. 자, 여기는 그냥 냅두죠. 여기는 안개등 자리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돼 갑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는 요 모서리를 이용해서 앞면 불을 모델링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죠. 한 두 번에 올라가겠습니다. 두 번. 이렇게 여기 A 필러 부분이죠. 여기 필러 부분. 자, 이때 필러 부분도 마찬가지로 벌텍스를 이용해서 잘 체크해 주세요. 면이 잘 정리되도록.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에 펼쳐줍니다. 두 번이면 될까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한 번,
조금 여유 있게 해볼까요? 두 번 조금 여유 있게 펼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 다시 한 번, 다시 두 번. 자, 이런 모습이 되네요. 자, 필러 부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어색하지 않게 라인을 잘 맞춰 주세요. 자, 이렇게 필러까지 쭉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이렇게 위에 똑같이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위에 부분에 대한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누구랑 똑같이 나가냐면 여기 있는 숫자만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요. 자, 그래서 한 번, 두 번, 마지막으로 세 번. 자,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바짝 누워 있을 거예요. 자, 위로 올려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에 부분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자, 위에 부분까지 마무리 지어 보시죠. 자, 모서리를 보면 이렇게 만나면 돼요. 일단 얘가 이렇게 한번 내려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일치, 여기랑 일치, 그 다음에 이렇게 일치. 자, 이 아래쪽이죠. 자, 여기는 두 번으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마지막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 있는 대로 이렇게 문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하고 자, 팬더 부분까지 돌출하기.
팬더는 이 부분이죠. 옆으로 툭 튀어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자, 움직여서 위치 맞춰주고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자, 다시 모서리를 만드는데 한 번, 두 번. 두 번 돌출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자, 볼텍스를 이용해서 위치 맞추고요. 네, 이렇게 바퀴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정점들을 움직일 건데요. 자, 이렇게 그냥 가면 여기 남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는 펜더 부분이니까 펜더도 맞춰줘야 되고요. 자, 얘는 이만큼 안으로 들어가네요. 얘도 안쪽으로 이만큼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막느냐? 여기 개수대로 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네요.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요. 그래야 여기도 똑같이 문 부분이 들어가고 똑같이 마무리될 수 있어요. 자, 먼저 여기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머지 브릿지.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 기본 프레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